건물을 산다고 치면 뭐 건물 매매, 건물 투자 누구나 다 검색을 합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본다는 거는 글을 모르는데 글씨가 써 있는 책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건 30억을 가지고 건물을 사기 전에 마음가짐의 흐름 네. 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알아보는 단계에서 이제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겪게 되는 일, 접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얘기해 드릴 것은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건 한 번은 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강남에 최근 지금 2022년 상반기에 거래됐던 건물의 가격들 그리고 평당가나 층이나 뭐 규모나 이런 것들로 정리된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 1,400개가 넘는 임대 매물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자료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공지글을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부터 할까? 첫 발품을 팔 때 동네 부동산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마음가짐을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의 고민들을 하는 얘기들을 했어요. 이거를 하는 시간이 적게는 몇 개월, 몇 년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뭔가 마음을 먹으면 동네 부동산 가서 알아볼까 아니면 검색을 해볼까 하지만 사실 이건 선택권에 없습니다. 왜? 왜일까요? 아, 누구나 다 검색만 하니까요. 네, 먼저 나가서 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맛집을 가더라도 식당을 가더라도 뭐부터 하죠? 검색. 네, 지나가다가 식당을 선택하는 분들 있긴 있어요. 매우 드물죠. 그쵸? 근데 지나가면서 식당을 가는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회사에서 밥 먹으러 나갈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데이트할 때 다 검색해서 리뷰 보고 뭐 위치나 뭐 아니면 사진 이런 거 다 보고 정해서 가죠. 그렇죠? 우린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산다는 거는 회사에서 나와서 밥 먹을까 하는 정도의 고민일까요? 아니면 주말에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아니면 부모님과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어서 밥 먹는 일 이상의 중요도일까요? 그 이상이죠. 그치? 그 이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검색을 합니다. 건물을 산다고 치면 뭐 건물 매매, 건물 투자 아니면 뭐 빌딩 매매, 빌딩 투자 그 지역의 건물 그러면 상단에 막 광고 링크들이 막 뜨고 밑에 뭐 블로그 들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막 이런 것들이 뜨죠. 그러면 검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료가 상당히 많죠. 광고 사이트들 그리고 블로그 지도에서 나오는 것들 뭐 다양해요. 저희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도 물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과거에는 정보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그치?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그치. 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진실인지 아닌지. 그렇지. 진실인지 아닌지라는 걸 좀 쉽게 얘기하면 기준, 안목,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초심자들이 그런 안목이나 그런 판단 기준이 있을까? 없죠. 없죠. 그거 생기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근데 많은 정보를 봐요. 취사 선택을 일단 해야 돼요. 근데 앞서 말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거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건 맞아요. 여기서는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유튜브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나와서 표정과 행동과 지금 저처럼 그런 것들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표정과 톤과 예를 들어서 제스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10명이 얘기를 한다면 자기만의 톤과 제스처나 뭔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괜찮아 이게 정해져요. 여기는 호감, 비호감이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쉬운데 이건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죠. 어찌됐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양쪽 두 군데에서 다 하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나서 여기서 검색한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검색을 하면 이제 부동산 사무실들이 여러 곳이 나오죠. 예, 그러면 그곳에 전화를 하기 전에 떨립니다. 나이가 50이 됐던 60이 됐던 그 이상이 됐던 아니면 그거보다 젊던 어쨌든 간에 처음 뭔가를 한다는 건 떨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전화했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광고 전화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모르는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하지, 얼마 있냐고 물어보면 내가 돈이 혹시 적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적으면 적은 것보다 내가 알게 되는 게 일단은 나한테는 중요한데 그런 오만 걱정을 하면서 전화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거 지금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2년 동안 봤다, 3년 동안 봤다, 5년 동안 보고 왔다.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3년, 5년 동안 지켜보다 왔다. 이 시간이 참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 전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또 걸려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전화를 했다고 칠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일단 갔다고 칠게요. 날짜를 잡고 실제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 세 단어로 말하면 다 좋다. 이 건물이 이래서 좋고 저 건물 저래서 좋고 이게 어때서 좋고 뭐 대출은 어떻게 되고 막 내가 잘 들어보지 않은 생소한 단어들의 얘기들을 막 듣게 돼요. 그러면 뭔가 사람이 좀 어색하달까? 이런 시간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차를 같이 타고 뭐 같이 물건을 보러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지금 제 사무실에 화분이 큰 나무 화분이 한 1.5m, 2m 가까이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화분 가격 저는 알아요. 지금 이거 보면 이거 얼마다. 왜 아냐면 제가 샀으니까요. 네, 제가 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나무를 사는 사이트를 봐서 금액이 얼마다 하면 이게 비싸다 싸다 어느 정도 감은 오겠죠. 여러 번 사봤으니까. 제가 여기만 사본 게 아니라 전 사무실에서도 사봤고 집에도 뭐 화분이 6개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제가 화분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어떤 사이트에 이 화분이 얼마, 이 화분이 얼마 막 써 있어요. 이거 맞다 틀리다 알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걸 본다는 거는 그냥 좀 심하게 비유하면 글을 모르는데 글씨가 써 있는 책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저 화분 50만 원이라고 해서 봤지만 사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모르겠죠. 네. 건물 처음 보면 똑같아요. 이거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무리 그 앞을 많이 지나갔어도 매물로 나온 건물을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월세 이만큼 나오는구나. 얼마구나. 대출 얼마 되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개를 보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이제 헤어져서 집에 오면 그걸 이제 봐요. 그럼 보면 뭘 알까요? 제가 화분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보고 집에 와서 그 사진 찍어놓고 봐요. 이 나무가 맞나 틀리나, 좋은 나무인가 안 좋은 나무인가 모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를 30개, 40개, 50개, 60개, 70개 본다고 해서 맞다 틀리다 알아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나무를 막 그렇게 사보지 않고는. 사고 관리하고 제가 지금 집에 사놓은 화분이 있는데 산지 3개월, 2달 반 정도 됐는데 다시는 안 살려고 하거든요. 벌레가 너무 잘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약도 뿌려보고 닦아보고 별거를 다 해봤는데도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사보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됐어요. 누가 산다고 하면 야 그거는 거미 많이 생긴다.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안 사보고 매장에 가서 사진만 보면 모르죠. 내가 거미 잘 생기지 않아요 하기 전에는 그 사장님은 그 얘기를 안 해주겠죠. 그러면 그 사장님 나쁜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장님의 화분을 내가 3종류, 5종류를 다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중에 선택하려고 한다면 거기서는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게가 다르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장님한테 제가 이 나무 벌레 잘 생겨요 물어보기 전에 이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얘기해 줄까요? 안 해주죠. 이쁘죠? 이거 분위기 나죠? 장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건물을 보고 사진 보고 자기가 혼자 또 따라가 보고 해도 내가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뭘 봐야 될지 정확히 모르면 질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질문을 하기 전에는 여기서 단점인 것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그 사람 아주 나빠. 본인이 그 사람이 돼도 똑같을 거예요. 얘기해주기 어려워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 오는 분들이 건물을 여러 개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A, B, C, D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다 다녀서 여러 물건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 장점을 얘기해주고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뭔가 맞나 틀리는지 기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래 가격 그리고 임대 가격 저희가 조사해 놓은 거 그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행운목은 적어도 이게 대가 두꺼워야 된다. 아니면 잎이 무슨 색이어야 된다. 안에 죽은 게 뭐 덜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볼 때 반드시 체크하고 내가 점수를 매기면서 봐야 되는데 그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 카페 메인 글에 강남 빌딩을 산다는 것의 내용을 써놨으니까 내가 직접 실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 글 보시고 한번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가 뭐 건물을 보고 이 헷갈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헷갈리는 시간 얼마나 갖게 될까요? 6개월인 분들도 있고 1년인 분들도 있고 뭐 1년 반인 분들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 처음 해봤던 건물 60억이었는데 6개월 뒤에 보니까 80억 돼 있어요. 그때 그거 살 걸. 근데 지금 80억에 나온 건물 못 사. 왜? 예전 가격을 알아. 그러면 또 6개월 지나면 100억이 됐네. 그러면 예전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거 바가지야. 이런 상황을 또 겪게 돼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유튜브에서 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이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랑 뭔가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지 않고 전혀 다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건물을 알아볼 때는 검색부터 하고 실제로 나가서 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내 이상과의 어떤 그 갭을 느끼는 것, 나는 이 정도 건물 생각했는데 막 좀 낮다거나 그 시간을 꽤 길게 겪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을 계속 길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줄넘기 잘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랑 매일 한 번씩 하는 거랑 뭐가 낫겠냐 이거죠. 매일 한 번씩.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그래야 익숙해질 테니까요. 건물을 보고 알아보는 것도 기간이 짧아야지 길게 늘어지면 그거는 실제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내가 원하는 건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건물을 볼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알아서 물어봅니다. 만나면 알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묻는 말에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물을 어떻게 보게 될까? 네, 내가 원하는 건물을 보게 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진 예산으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살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늘 그 이상의 눈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냥 건물, 돈과 상관없이 본다. 그거는 볼 수 있죠. 내 예산과 상관없이 보려고 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위치에 이러이러한 크기의 건물을 보고 싶다. 그럼 그거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잘 안 보여줄 거예요. 왜? 부동산은 거래를 하려고 있는 곳이지 아이쇼핑하게 해주려고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 건물을 보여주게 되기도 하고 자금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잘 물건을 오픈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을 얘기해주고 그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건물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서 얘기할 때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확실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똑같아. 내가 있는 금액을 얘기해야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걸 얘기해줘.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전문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분이 내가 말하는 거에 딱 조건에 맞는, 그리고 진짜 실제 가능한 거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거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에든 초보가 있고 중수가 있고 뭐 저 같은 고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어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줄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 안내를 받아볼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몇 번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잘 모르는구나, 아는구나, 이거는 조금 감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고 건물을 보잖아요. 그럼 건물 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입지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입지가 좋고 나쁘다를 따지는 거는 저 나무 제가 50만 원 주고 샀거든요. 5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어. 70만 원이면 안 샀어. 그러면 저 나무는 50만 원이면 좋은 나무고 살려는 사람한테 70만 원이면
안 좋은 나무야. 입지를 본다는 거는 입지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입지 대비 가격이 맞냐 안 맞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은 강남역 사거리 좋죠. 대로변 좋죠. 5천억, 뭐 7천억, 3천억. 이러니까 그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죠. 그러니까 입지 대비 가격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지 대비 가격, 그리고 건물의 내용 언제 지었는지, 예를 들어서 구조가 어떤지,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지와 가격을 또 비교. 가격과 입지와 건물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무턱대고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막 높아요. 그럼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발품을 팔았던 부동산은 10m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은 가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부동산들이 여러 개 있어요. 한 골목에 5개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갖고 있는 물건 다 비슷할 수 있겠죠. 네.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쉬운 예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족발 골목, 족발집 30개 있어요. 똑같이 네. 돼지 족발이죠. 맛이 같나요? 다르죠. 네, 그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관리하는 건물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족발도 요리하는 법이 다르듯이 각 부동산마다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옆에 있다고 해도 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이 이 부동산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발품을 판다. 저는 다 가봤어요. 세 군데 뭐 예를 들어서 20-30m 안에 있어도 다 가봐요. 그럼 발품을 팔 만큼 팔았는데 살만한 건물이 없다면 지금까지 봤던 건물 중에서 괜찮은 건물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네, 이 질문 아주 좋습니다. 건물을 여러 개 봤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딱 드는 걸 못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더 찾을지 아니면 이 중에 선택을 할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면서 30억을 가지고 건물을 사면서 내가 겪게 되는 일, 내 정신세계의 이 흐름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겪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말한 요 안에서 움직였지 이 밖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안 해보신 분들한테 이런 일들을 앞으로 겪게 된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좋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본 중에 선택하는 게 맞냐, 새로 찾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